이 에레보 신사는 커피 라운지이자 카클럽인데 자동차 문화, 그 중에서도 좀 더 미학적인 부분, 그리고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에레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책은 자동차를 오랫동안 좋아하셨던 분들, 왜 소위 말하는 자동차 덕후들이라는 분들,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물건에 아주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조금 관심은 있다, 그치만은 그거에 대한 체험을 해보진 못했다라는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자동차라는 어떤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예쁨,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은 경험이랑 문화를 팔고 싶습니다. 이 에레보 신사 공간은 몇 가지의 섹션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뒤쪽에 보이는 책들은 커피 라운지 공간이에요. 여기 앉아서 커피를 드시면서 이쪽에 제가 모아왔었던 이 아트북들 자유롭게 보시면서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스탠딩으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클래식 포르쉐의 아웃라인을 따가지고 거기에 색칠놀이를 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되게 재밌는 참신한 그런 작품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플레이 포에버라는 브랜드의 아트 토이들을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제일 안쪽에는 미니 갤러리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미니 갤러리에는 다양한 전시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현무 아티스트의 그림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직전에는 국민대학교 김현성 디자이너의 졸업작품전을 한번 여기서 전시를 했었어요. 제가 이 미니 갤러리를 만들면서 가지고 있었던 취지 중 하나가 저 스스로도 이제 자동차 디자인과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느낀 서러움이 있었는데 졸업 전시회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은 노력, 시간, 그리고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디자인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을 졸업 전시회가 끝나면 내 방에 처박아 두게 돼요. 그러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그 모델이 좀 망가지고 그러다 보면 버리게 되고 바깥으로는 차를 이 실내에서 넓게 예쁘게 감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테이지를 좀 마련을 해놔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좀 주차를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주차된 차를 이 실내에서 감상을 하실 수 있게끔 스테이지를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오픈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커피 라운지예요. 상시적으로 커피를 드시러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벤트라던가 토크 콘서트, 그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 주말에는 여기에 조그맣게 소규모 모임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와서 자동차 문화를 즐기실 수 있을 만한 다양한 행사들을 좀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공간은 어떤 업체들의 대관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전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한 10년 정도 제가 살면서 사실 많은 자동차 문화를 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동차 문화랑 당연하게도 이제 차이점이 보이게 되잖아요.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저는 튜닝하는 문화 잘못됐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 자신도 원래 튜닝에 되게 관심도 많았고 튜닝한 차들도 지금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 문화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차를 타고 도로에서 리허브 운전이라던가 난폭 운전 같은 거를 일삼는 사람들이 문제지 튜닝 문화가 잘못됐다고 하기는 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 튜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차를 모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선으로 봤을 때는 클래식카 타는 사람 중에도 난폭 운전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 차가 어떤 차냐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차를 몰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에서 좀 나아져야지 튜닝 문화가 잘못돼서 튜닝을 못하게 제재를 한다거나 클래식카가 어떤 고고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접하지 못하게끔 위화감을 조성을 한다거나 그런 태도야말로 자동차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제일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느끼고 있어요.
제가 찾아다녔던 쇼들은 자동차 쇼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 행사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뒤쪽에 이 노란 책, 이게 루프트케 쿨트라고 독일어로 공냉, 에어쿨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공냉식 포르쉐들의 모임 쇼예요. 201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글로벌 쇼가 됐어요. 근데 제가 2017년에 저 쇼를 갔었어요. 저 쇼가 처음 개최된 지 4년째인데 그때 이미 엄청나게 커지면서 부두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 이제 그 공냉 포르쉐를 다 전시를 해놓고 쇼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냥 차들만 쭉 섞여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전시의 형태, 미술품을 보듯이 어떤 공연을 보듯이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다 배치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그 쇼를 굉장히 아티스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쇼에서 가장 많이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쇼라는 게 그냥 공터에 차들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행사보다는 조금 더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에 공을 들인 문화적인 행사로서 발전을 한다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파이도 훨씬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 에레보를 구성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들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도 했고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도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릴 때 그 차라는 물건에 좀 많이 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크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 디자인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자동차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이제 자동차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취미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뭔가 좀 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와중에 되게 우연찮게 한국의 어떤 자동차 매체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뒤도 안 보고 지원을 했고 바로 한국에 오게 됐죠. 이제 한 2년 정도 자동차 기자로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자동차 문화 공간에 대한 꿈은 사실 예전부터 갖고 먼 미래를 보고 가지고 있는 꿈이었는데 자동차 기자를 하면서 이 꿈을 좀 더 빨랑 실현해야겠다라고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제가 제일 좋았던 활동 중 하나가 전 세계 모터쇼를 돌아다닌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너무나 없어진다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 거라는 이 꿈을 좀 더 일찍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 관점에서 디자인적인 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차들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차가 딱 길거리에 등장하는 순간 뭔가 새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저 230은 89년형 모델이에요. 그 시절에 어떤 노스텔지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클래식카를 그런 노스텔지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도대체 이렇게 젊은 층한테도 어필을 하냐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새로움 같아요. 옛날 차가 가지고 있는 지금 차들과의 다른 차이점 그런 점들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새 차들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들, 디테일들, 단순하면서 직관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프레시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게 저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운전을 해보면은 되게 자극적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손끝이라던가 발끝, 왜 소위 말하는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뭔가 노면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진동들, 앞쪽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전체적으로 다 자극적이에요. 그런 자극을 한번 맛을 들이면은 요새 차가 조금 밍밍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차를 모이면은 편하고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인데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꼭 제 230을 몰아야 그 자극이 좀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동차 문화 공간이라는 말 자체에는 문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차를 애초에 좋아하는 분들은 그 공간에 가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단어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다른 색깔로 풀어내고자 했어요.
그냥 여성분이 오셔도 이 모양 자체로 뭔가 느끼실 수 있게, 이 문화가 예쁘게도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그냥 느낄 수 있게끔 사실 그렇게 구성을 해놓는 게 1차적인 목표였죠. 제가 이제 처음에 에레보를 소개할 때 딱 하는 말이 카클럽이자 커피 라운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커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싶었지만은 단지 그런 어떤 커피를 마시러 오는 곳인데 단지 거기에 차라는 주제가 있다라고 느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죠, 저에. 왜냐면 제가 이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꿈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던 공간들, 영감을 얻었던 공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 공간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요, 몇 군데. 그럼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이제 뭐 피리어드 코렉트도 있고 브레키카 클럽, 오토카 클럽, 모터링 클럽 이런 곳이라던가 아니면 영국에는 카페인 앤 머신 뭐 이런 어떤 자동차 클럽 하우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 클럽 하우스가 제가 생각해 왔던 모습은 그 공간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와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분위기로 에레보를 꾸미기도 했고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남녀노소가 누구나 다 편하게 와서 자동차와 자동차 문화라는 본질을 조금 더 편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좀 더 크게 뭔가 더 멋지게 구성을 해보고 싶죠. 자동차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들, 그 다음에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는. 저는 그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 자동차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 더 이 문화를 멋지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한 번씩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